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압은 무엇이냐? 기체가 땅을 누르는 압력, 그것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얘기하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부터 먼저 정의는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우리는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고기압은 기압이 높기 위해서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지표면이 있고 이 지표면을 누르는 압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고기압, 우리 일기도에서 이렇게 H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데, 자,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하강 기류. 또 하나,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공기들이 있으면 이 가운데 여기 H가 있던 지점에 존재하던 공기들은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양쪽으로 사이드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산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발산할 때 이제 다이렉트 일자의 형태로 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향력의 힘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직선으로 나가다가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휘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공기가 휘어져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나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휘어져서 나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점점점 휘어져서 이렇게 공기가 바깥쪽으로 발산하는 형태. 그러면 이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왼쪽에서, 내 기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왜 시계 방향으로 혹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되느냐?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구가 계속 뱅글뱅글뱅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들, 우리 지구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 그리고 커다랗게 움직이는 물체들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도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전향력을 갖게 되고 불어나가는 모습이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날씨를 한번, 이 주변의 날씨를 살펴보면요, 또 파란색으로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 지역 부분에, 지표면 부분에 공기의 압축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온의 상승에 의해서 이제 이 상승 기류, 우리 습도들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구름이 소멸하게 되는데, 구름의 생성 조건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상승 기류가 나타날 때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일단 구름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대신 이제 습도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자, 구름이 지금 상승 기류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소멸하게 되고, 이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고기압 지역에서는 맑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기도에서 여러분들이 H, 이런 고기압의 노선을 보게 되면, 등압선을 보게 되면 여기는 맑겠구나, 구름이 없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기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고기압의 거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기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 자, 이렇게 기압이 낮기 위해서는 이 지표면을 누르는 압력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기가 위로 상승 기류가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상승 기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땅 부분에, 여기가 저기압 중심 부분이죠. 자, 이 땅 지표면 부분에 비어 있잖아요. 이 비운 곳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서부터 공기가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휘어져서 들어가요.
휘어져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지금 왼쪽에 있는 모습과 반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변에 날씨 상승 기류가 보이기 때문에 색깔도 바꿔볼까요? 자, 상승 기류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던 공기들이 압축되어 있다가 펴지겠죠. 팽창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강에 의해서 기온과 이제 우리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습도가 하강을 하게 되면서 습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구름이 생성이 되며 흐리거나 비가 나타나게 된다. 자,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상승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우리는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저기압의 종류에는 우리 온대성 저기압과 그다음에 열대성 저기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열대성 저기압은 우리 다 나중에 이제 태풍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온대성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어서 이제 온대성 저기압의 아주 중요한 파트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고기압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잘 오랫동안 머무느냐 아니면 이동력이 좋으냐, 움직임이 좋으냐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 정체성 고기압과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움직임에 따라서. 자, 정체성 고기압은요 한 자리에 머물러요. 거의 머무르고 움직임이 별로 없는 아주 커다란 덩어리의 기단을 우리는 이제 정체성 고기압.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과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각각 우리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고기압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북태평양 고기압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그림에서 겨울철 일기도에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 편 위쪽에 존재하는 기단이 바로 이제 시베리아 기단, 정체성 고기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양쯔강 기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동성,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를 심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본인이 바로 요 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에 발달하는 고기압으로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에 날씨 변화가 심한 이유가 바로 이 이동성 고기압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고기압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기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